네, 2021년 1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청와대에 생활하고 있는 문다혜 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목, 춘풍 추상이 무색해진 우이독경. 사자성어 두 개나 쓰니까 어렵죠. 춘풍 추상, 우이독경 기억해 두십시오. 문다혜의 친정살이를 보면서 문재인을 바라본다. 부제입니다. 우리 문다혜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둘째죠. 일남 일녀인데 막내입니다. 지금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정의당 당원이었다. 현재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하고 직업이 요가 강사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2018년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합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라고 해서 문다혜 씨 직업이 요가 강사인 게 알려졌죠. 문다혜 씨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외고 나왔습니다. 외고. 부산 외고 출신입니다. 그러나 졸업은 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했는지 일반 고등학교 가서 졸업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썼던 건데 먼저 썼던 거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썼었죠. 구로다 기자가 썼었죠. 구로다 기자는 어떻게 취재를 했느냐. 자기 친구가 일본에 있는 국사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수인데 그 교수인 친구가 알려줬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대학교가 남아돌죠.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할 거라 그러는데 일본이 먼저 그런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일본도 과거에는 중국 학생, 한국 학생들을 많이 끌어당겨서 정원을 채우고 그랬습니다. 국사관 대학도 동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모자라서 해외에서 많이 모았는데 그때 한국에서 일본 유학 박람회를 했을 때 문다혜 씨가 거기를 찾아왔답니다. 그러한 한국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 국사관 대학 교수가 직접 왔었는데 그때야 대통령 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지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모집하는 국제학부는 대체로 입학하기 쉬우니까 일본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 기관에서도 한번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사관 대학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라고 했고 그때 면접을 본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로다 기자가 그렇게 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사를 토대로 해갖고 좀 더 확장해서 국사관 대학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한일 합방을 하기 전까지 두 차례의 정한론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삼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신라 거쳐서 고려, 조선이 왔는데 조선이 1897년인가요? 대한제국으로 바꾸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으로 부릅니다. 한.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한국으로 불렀죠. 그러한 한국을 정복하자는 게 정한론입니다. 두 차례가 나왔었는데 그 정한론자 출신이 세운 대학이 국사관 대학입니다. 우리로서는 한 100년 전의 일이니까 100년 더 지난 전의 일이니까 그까짓 거 하겠지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반일주의자고 친일파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이해찬 씨는 그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씨는 토착 왜고를 왁왁거리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아바타 같은 사람이 자기 딸을 물론 대통령 되기 전이긴 하지만 일본 대학에 보낸 게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국사관 대학이 어떤 대학이고 거기서 어떻게 문다혜가 다녔냐라는 기사는 저희 동아일보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라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사를 쓴 적은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외고의 일본어과를 다니고 그 다음에 국사관 대학을 다닐 때 김정숙 영부인께서는 지금은 영부이지만 그때는 영부인 아니죠. 일본 문화원 같은 데 가서 일본 다도를 상당히 즐겼다라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즐겼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싹 돌리고 관함식에서 일본배 못 오게 하고 갑자기 반일 운동가로 변신을 했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갖고 오면서 이제 일본을 성토하고 그랬고 또 일본으로부터의 징용고 문제를
소리 질러서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왜 겉다르고 속다르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문다이 씨는 거의 드러난 게 없는데 19대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치렀던 2017년 대선 마지막인 5월 8일 날 그 다음날이 선거였던가요? 그날 마지막 윤세의 아들을 안고 연단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그 다음 해인 2018년 1월 2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등과 함께 영화 1987을 단체 관람합니다. 영화 1987은 바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1987년 4학년일 때 일어났던 그 6월 사태입니다. 지금 이 정권을 이끄는 사람들이 6월 사태의 주력이란 586 아닙니까? 한때는 386이라고 불렸고. 그 영화를 단체 관람하면서 아버지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딸은 정의당 의원이구나 하는 게 확인됐었죠. 정의당에서도 이날 처음으로 문다혜가 자기 당에 입당했음을 알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튀는 사람이죠.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딸은 딸의 삶이 있는 거고 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아버지는 존중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문다희 씨가 2017년 대선 때 아들을 안고 나왔었는데 그 문 대통령의 손자를 안고 나왔죠. 지금 문다희 씨가 언제 결혼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른 기자들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문다희 씨는 1983년생이고 2019년에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하니까 2010년 무렵에 결혼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문다희 씨는 결혼할 때부터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서씨입니다. 서모 씨인데 이 서 씨가 2010년경에 구기동에 있는 빌라, 마리 빌라지 가격으로 보게 되면 연립주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4,500만 원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구기동에 살았던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꽤 유명한 분인데 이름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체육센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문다희 씨랑 같이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문다희 씨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변한 모습을 쭉 한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했고 성격이 어땠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그 다음 해죠. 그리고 정의당 의원으로서 영화 보고 난 3개월 후인 2018년 4월 이 서 씨가 남편이 이 집을 다혜 씨한테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하기 직전인 3월 달에 한 달 전이죠. 그때 그 남편은 게임 업체인 토리게임즈라는 회사를 다녔다는데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이주한 걸로 보입니다. 2018년 4월 태국으로 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어쨌든 2018년 3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문다희 씨는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남편 없이 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다희 씨가 2019년 7월 11일 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집을 오모 씨한테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11일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 찾아가서 학적 변동 서류를 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거를 못 받을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해외에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의무교육을 안 받는 거니까 그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학적을 변경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 사람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정원 외로 관리를 하게 되죠. 정원의 관리 학생 원서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원서에 문다희 씨는 해외 이주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국으로 이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년 전에 갔던 남편 서 씨는 태국에 있는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에 근무하는 걸로 보였는데 타이이스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스타항공이라고 있었죠. 이스타항공. 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하던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죠. 지금은 이 회사가 거의 무너졌죠. 누가 인수했나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이스타항공이 세운 걸로 보입니다. 네. 태국에 갔으니까 거기 근무한 건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확인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태국 갔으니 뭐 어떻게 추적할 수가 없어서 2018년 7월에 갔으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태국에 있던 문다희 씨는 잠깐 다녀갔는지 어떻는지 계약서를 쓰려면 다녀가야 될 거예요.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아까 구기동 빌라를 팔 때는 얼마에 팔았나요? 아, 가격은 안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7억 6천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이 지난 2020년 말에 아들과 함께 귀국을 합니다. 몰랐죠, 사람들은. 그러나 이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청와대에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머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자마자 2020년 말에 들어왔는데 올해 2월 한 두 달, 석 달 지난 다음에 이 집을 되팝니다. 7억 6천짜리로 9억에 팔아서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머물면서 돈도 벌었네요. 근데 청와대 사이를 계속합니다. 친정 사이를 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제될 것도 없고 정상적인 거래다. 뭐 그렇게 주장합니다. 2019년, 20년 이때 문다희 씨는 한국의 요가 관련 잡지에 글을 쓰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2019년에는 태국에 머물렀고 2020년 말에는 한국에 왔는데 이때 하여간 태국에 있을 때 주로 한국 매체에다가 요가 매체에 글을 쓰고 그렇게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렵이 되게 이제 코로나가 유행할 때죠. 그래서 이제 또 문다희 씨를 취재하기도 어렵고 해서 많이 잊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외할아버지가 있는 청와대 살이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남편 서모 씨는 2021년 초에 귀국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원래 고향이 양산인 모양인데 양산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엔 또 청와대에 머물렀다라고도 합니다. 서 씨는 이렇게 자꾸 주거지를 옮기면서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다희 씨하고 남편 서 씨가 같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감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이혼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우리 공직자들은 다 재산 공개를 하게 돼 있죠. 2020년 재산 공개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첫째인 아들 문준영 씨, 뭐 성인이죠. 동생이 뭐 시집가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딸 문다희 씨, 다 독립했으니까 그들의 독립해서 생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두 자녀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들어와서 한 1년 가까이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뭐 언론이 문화일보가 쓰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과거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 별도로 가족을 차린 사람이 들어와 산 적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있고요.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놀았나라고 하는 그 과거 사진들을 돌리는 걸 좀 봤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전두환 씨 대통령 시절에 자기 생일 때 이렇게 잔치를 한 거를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전두환 씨가 자녀들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폼 잡는 걸 했던데 뭐 문 대통령 집안도 별로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 북한도 갔다 왔고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죠. 국민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운동권이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갖고 솔직히 말하면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 공세를 하는 야당의 모습이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호 문제로 따지면은 청와대 안에 가족이 있는 게 훨씬 더 싸게 든다. 해외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 아빠 찬스 같은 경우는 곽상도 의원처럼 아들을 화천대유에 보내서 50억 받은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김종배 씨가 조선시대에도 대군, 그러니까 정비의 아들이죠, 임금. 공주, 정비의 딸이죠. 그런 사람들도 결혼하면 궁궐 밖으로 나갔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는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호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논리 싸움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네. 2018년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2월 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춘풍추상
이런 액자를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글은 대인 춘풍 직위추상에서 나왔습니다. 대인, 이는 타인입니다. 타인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직위, 자기를 지킬 때는 가을 서리처럼 하라. 그래서 춘풍추상입니다. 이 글자를 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신영복 씨입니다. 신영복 씨. 네, 통역당 관계자죠. 근데 신영복 씨는 평소에 자기 호를 소 있죠, 소. 소의 귀. 쐐기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쐐기라고도 하고 우이독경. 네. 소귀에다가 불경 읽어주면 소가 알아듣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쐐기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이독경 하게 되면 신영복 씨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영복 씨 글씨체로 된 액자를, 이건 이제 카피한 겁니다. 이때는 이미 신영복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복사한 걸 쭉 찍어서 대변인 다 사무실에 보냈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훌륭한 자유명이 없다.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러한 자세만 지킬 수 있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권 2년 차죠. 2년 차에 들어들면서 기강이 해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액자를 선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본인한테는 직위 추상을 했나요? 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대녀 춘풍을 했군요. 딸을 대할 때 춘풍, 봄바람처럼 돼 있군요. 그리고 윤건영 씨는 나와서 그게 인간적이다. 인간적으로 하려면 춘풍 추상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서리빨처럼 하니까 법대로 뭐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걸 해야지. 그래서 제가 우이독경 신현복 선생이 부끄러울 거다. 우이독경이 부끄러울 춘풍추상이구나 그러는 겁니다. 음다에시 일본서 정한론자가 세운 대학, 뭐 모르니까 갔겠죠. 다 이해는 됩니다. 또 본인이 뭐가 가든 간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 그의 부인인 김조숙 여사가 이렇게 정에 이끌리는 약한 사람이구나 보게 되면 과연 국가를 이끌 만한 사람이 되느냐,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이나 다른 사람들도, 윤석열도 과연 그런 걸 하고 있느냐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춘풍 추상이 무색하다. 우이독경 신영복 존경한다고 하면서 왜 근처도 못 따라가냐. 한번 따지시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